안녕하세요. 오늘도 참 좋다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사실 같이 먹느냐, 따로 먹느냐에 따라 몸에 흡수되는 영양소의 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어떤 음식은 서로 영양을 끌어올려서 건강 효과를 2배로 만들고, 반대로 어떤 조합은 오히려 소화에 부담을 주거나 흡수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는 흔히 음식 궁합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김치랑 두부는 잘 맞아요 같은 익숙한 궁합만 알고 계시지, 덜 알려졌지만 정말 효과적인 조합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음식 궁합 중에서도 특히 시니어 건강에 도움되는 조합 8가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영양소가 더 잘 흡수되고 눈, 혈관, 장 건강에까지 도움되는 조합들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째, 우리가 자주 먹는 계란, 그리고 생생한 색깔의 파프리카가 같이 먹으면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특히 눈 건강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은 참 좋은 식품이죠. 단백질도 풍부하고 아침 식사로도 부담 없고요. 그런데 혹시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성분 들어보셨나요? 이 성분들은 눈의 망막을 보호하고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를 막아주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잘 생기는 황반변성이나 시력 흐림 증상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좋은 성분들이 지용성, 그러니까 기름이나 다른 영양소와 함께 먹어야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냥 계란만 먹으면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바로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는 색깔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비타민C와 천연색소, 그리고 식물성 지방이 풍부해서 계란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파프리카의 비타민C는 열에 강해서 볶거나 익혀도 영양소 손실이 적기 때문에 계란과 함께 조리하기에 딱 좋은 궁합이에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계란 프라이를 만들 때 파프리카를 잘게 썰어 함께 볶아주는 것입니다. 또는 스크램블 에그에 파프리카를 넣어주셔도 아주 좋고요. 색도 예쁘고 맛도 달콤하고 무엇보다 눈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영양조합이 완성됩니다. 하버드대 안과 연구소에서도 계란과 파프리카 같이 먹는 습관이 루테인 흡수율을 2배 이상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매일 한 끼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 궁합이죠. 특히 눈이 침침하고 눈물이 자주 나거나 책을 오래 보면 피곤한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계란 파프리카 조합 꼭 한번 식탁에서 실천해 보시고 눈 건강 식단으로 챙겨보세요. 2번째 음식 궁합은 사과와 견과류, 이 2가지의 조합입니다. 사과는 누구나 좋아하시죠? 아침에 1개, 간식으로 반 개씩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속도 든든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하지만 사과 하나만 드시면 안에 있는 과당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다는 점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사과는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는 견과류와 함께 먹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좋습니다. 견과류, 특히 아몬드나 호두, 캐슈넛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사과의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즉,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몸에 부담이 적고 포만감도 더 오래 가는 거죠. 미국 영양학회에서 실제로 사과 아몬드 조합을 아침 간식으로 먹은 그룹과 사과만 먹은 그룹을 비교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견과류와 함께 먹은 그룹이 식후 혈당 상승폭이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견과류에는 심장 건강을 지켜주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어서 사과의 항산화 성분과 만나면 혈관 건강 효과가 배가 됩니다. 간단하죠? 사과 한 조각과 아몬드 5개에서 6알 또는 호두 반쪽만 같이 드시면 됩니다. 조금 더 풍성하게 드시고 싶다면 플레인 요거트에 사과 조각과 견과류를 함께 넣어 한 끼 대용으로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당뇨 걱정되시는 분,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관리 중이신 분들께 이 궁합은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사과는 몸에 좋지만 혼자보다는 친구가 하나 더 있을 때 그 효과가 훨씬 커진다는 것 꼭 기억해주세요. 3번째 소개해드릴 음식 궁합은 생선과 식초, 이 2가지의 조합입니다. 생선이야 늘 먹는 건데 거기에 식초를 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조합이야말로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께 꼭 필요한 궁합입니다.
생선은 단백질도 풍부하고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도 들어있어서 심장,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생선 단백질은 육류보다 섬세해서 잘못 조리하면 소화가 더디거나 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단백질을 소화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죠. 여기서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에는 아세트산이라는 유기산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단백질을 부드럽게 분해해주고 위의 소화 효소 작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생선을 요리할 때 식초를 함께 쓰면 비린내도 잡고 단백질 소화도 잘 되며 식후 더부룩함이나 속쓰림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고등어 조림에 식초 몇 방울 떨어뜨려 주기 혹은 초고등어, 초절임 생선 요리 같은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일본에선 실제로 고령자 식단에 식초와 생선을 함께 넣은 메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는 일본 국립영양연구소의 연구에서 식초를 곁들인 생선 섭취가 위장 부담을 줄이고 단백질 흡수 효율을 높여준다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초가 들어가면 뭔가 날카롭고 자극적일 것 같지만 적당히 쓰면 은은한 감칠맛과 함께 요리 맛도 한층 깊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생선 먹고 속이 더부룩하셨던 분들께는 이 조합 꼭 추천드립니다. 요리하실 때 생선에 식초 몇 방울, 이 작은 변화가 위장을 살리고 흡수를 돕는 지혜로운 한 끼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검은깨와 꿀, 이 두 가지의 조합입니다. 아주 친숙한 재료들이지만 같이 먹을 때 효과가 훨씬 커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검은깨, 참 좋은 식품이죠. 특히 검은깨 속에는 리그난과 비타민 E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노화 방지, 피부 건강, 혈관 보호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검은깨는 껍질이 단단해서 체내 흡수율이 낮다는 겁니다. 씹지 않거나 그냥 삼키면 좋은 영양소가 대부분 몸 밖으로 그냥 빠져나가 버리죠. 이때 꿀이 아주 좋은 짝꿍이 되어줍니다. 꿀에는 천연효소와 당분이 들어있어서 검은깨 속 영양소가 위와 장에서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게다가 꿀은 장을 부드럽게 해주기 때문에 변비 예방에도 탁월한 궁합입니다. 검은깨는 따로 볶아 갈아서 꿀과 섞어 두시면 아침 식사 전에 작은 숟가락으로 한 스푼 떠드시는 것만으로도 장 건강과 항산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변비가 있으신 분들, 피부가 거칠어지고 기력이 떨어지신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경희대 한의대 식품연구팀에서도 검은깨와 꿀을 함께 섭취한 실험군이 단독 섭취군보다 산화 스트레스 수치가 더 낮았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어요. 간식으로 드셔도 좋고 죽이나 밥 위에 뿌려 드셔도 좋고요. 고소하면서도 달콤해서 입맛도 당기고 속도 편안해집니다. 다섯 번째, 예전부터 먹어온 재료지만 이렇게 조합해서 먹을 때 몸에 진짜 이롭다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해 두세요. 바로 브로콜리와 겨자 또는 머스터드 소스의 궁합인데요. 이 조합이 왜 중요한지 특히 항암 효과와 관련해서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브로콜리는 요즘 건강 채소로 많이 드시죠. 특히 항암 성분으로 유명한 설포라판이 풍부해서 암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포라판은 단순히 브로콜리를 먹는다고 해서 다 흡수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브로콜리 속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은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가 있어야 활성화되는데 이 효소는 열에 약해서 요리할 때 대부분 사라져버립니다. 즉, 데치거나 볶으면 설포라판의 효능을 100% 못 누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바로 겨자 또는 생무 같은 재료에서 이 효소를 보충해주는 것입니다. 겨자에는 미로시나아제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브로콜리를 데친 후 겨자를 함께 곁들이면 몸속에서 설포라판이 다시 활성화되어 흡수가 잘 됩니다. 이건 미국 오리건 주립대 영양학 연구팀에서도 실제로 입증한 내용이에요. 브로콜리만 먹은 그룹보다 브로콜리 겨자 조합을 먹은 그룹에서 설포라판 혈중 수치가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조리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브로콜리를 살짝 데친 다음 시판 머스터드 소스를 살짝 찍어 드시거나 기호에 따라 겨자 드레싱을 만들어 샐러드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혹은 데친 브로콜리를 생무채와 함께 무쳐 드셔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이렇게만 바꿔도 브로콜리를 먹는 의미와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섯째, 항암에 관심 많으신 분들, 건강식하고는 있지만 뭐가 제대로 흡수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께
이 정보가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음식 궁합은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강한 조합입니다. 바로 당근과 올리브유, 이 두 가지의 만남입니다. 당근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눈에 좋다, 비타민 A가 많다 이렇게 들어왔던 채소죠. 그 말은 사실입니다. 당근 속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몸 안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면서 눈 건강은 물론 피부와 면역력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이라 기름과 함께 먹어야 체내 흡수가 훨씬 잘 된다는 점입니다. 그냥 생당근을 먹으면 몸에서 흡수되는 베타카로틴의 양이 생각보다 아주 낮아요. 그래서 그냥 씹어 먹기만 해서는 영양을 다 얻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올리브유가 큰 역할을 합니다. 올리브유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당근의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미국 영양학 저널에 따르면 올리브유를 곁들인 당근은 생당근보다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최대 6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당근을 채 썰거나 적당한 크기로 썰어 올리브유를 살짝 두른 팬에 볶아 먹거나 샐러드에 생당근을 넣고 올리브 오일 드레싱을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조리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맛도 한층 부드럽고 고소해지기 때문에 입맛이 없을 때에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특히 눈이 자주 피로하거나 야간 시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피부가 건조하고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께 이 조합은 꾸준히 드시면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같은 음식을 어떻게 조합하느냐, 그 지혜만 있으면 됩니다. 일곱째, 위가 약하신 분들 또는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몸이 자주 붓는 분들께 꼭 도움이 될 음식 궁합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토란과 다시마, 이 두 가지의 조합입니다. 토란은 부드럽고 미끌미끌한 질감이 특징이죠. 예전부터 위에 좋은 음식으로 많이 알려져 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뮤신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뮤신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위염이 있거나 속이 자주 쓰린 분들께 아주 좋은 식재료예요. 그런데 이 토란, 생으로는 독성이 있어서 꼭 익혀야 하고 또 미끈거리는 성질 때문에 위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도움을 주는 궁합이 바로 다시마입니다. 다시마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알긴산은 체내에서 점액질을 흡수해서 부드럽게 배출시키는 작용을 하고 위에 쌓인 노폐물이나 자극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작용도 있어서 몸이 자주 붓는 분들께는 천연 이뇨제와 같은 역할을 해줘요. 토란국을 끓일 때 다시마 육수를 사용하면 위 보호 효과와 함께 짠맛을 줄이면서 감칠맛은 더해주는 아주 건강한 한 그릇이 됩니다. 서울한방병원 자료에서도 토란 다시마 조합이 위 점막 자극을 줄이고 식사 후 포만감과 부종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조리법도 간단합니다. 다시마를 먼저 우려낸 육수를 준비하고 그 물에 껍질 벗긴 토란을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기호에 따라 소고기나 멸치, 된장을 더해도 좋고요. 이렇게만 바꿔도 토란 특유의 부담스러움은 줄이고 위장에는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위가 자주 더부룩하거나 밤에 얼굴이나 발이 자주 붓는 분들께 이 조합은 정말 강력 추천드려요. 여덟째, 지금 소개해드릴 음식 궁합은 속이 약하신 분들, 특히 우유만 마시면 속이 불편했던 분들께 꼭 도움이 될 조합입니다. 바로 감자와 우유,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우유. 칼슘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 좋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시죠? 하지만 우유를 마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유당분의 효소가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유는 좋다고 해도 자주 드시기 어려운 경우가 있죠. 그럴 땐 감자와 함께 드셔보세요. 감자에는 알칼리성 전분이 풍부해서 위산을 중화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즉, 우유가 속을 자극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완충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감자 속에는 비타민C와 칼륨이 풍부해서 우유 속 칼슘과 함께 먹을 때 체내 흡수율이 더 좋아집니다. 부드럽고 포만감도 있어 끼니 대용이나 속 편한 간식으로도 딱 좋죠.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자료에서도 감자 우유 조합이 위장 점막 보호와 칼슘 흡수율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내용이 실린 바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감자 스프입니다. 감자를 삶아서 우유와 함께 갈아 부드럽게 끓이면
위에도 부담 없고 영양은 가득한 식사가 완성돼요. 또는 으깬 감자에 따뜻한 우유를 섞어서 간단한 퓨레 형태로 드셔도 좋습니다. 소금 대신 약간의 치즈나 견과류를 곁들이면 맛도 훌륭하죠. 속이 자주 쓰리거나 뭔가 부드럽고 따뜻한 식사가 필요할 때 감자와 우유, 이 조합을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한 위장과 뼈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지혜로운 궁합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